자, 오늘 공략주 보기 전에 우리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 보니까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세 종목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볼까요? 일단 뭐 처음 보실 종목은 뭐 삼목, S폼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그 건설 관련 테마 주로 엮여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지금 목표가를 제가 22,500원 잡아드렸는데 거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삼목, S폼은 뭐 22,000원 선에서 현금화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DOU는 4만 원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DOU 계속 매매를 하셔도 되고 4만까지 증권사에서 52,500원까지 키움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RBW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시면 18,000원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요게 이제 카라가 이제 복귀를 했고요. 그다음에 워너스, 그다음에 마마무가 지금 현재 월드 투어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18,000원 잡아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충분히 달성할 것 같고요. 홀딩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첫 번째 라운드 이성우 이사의 오늘장 공략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금융지주. 최근에 금융지주사 쪽에 관심이 조금씩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은행주를 선택할 때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상황 안에서 정책이 바뀌는 게 있는가라는 점이 포인트겠고요. 그러면 정책이 바뀌는 시점에 지금이 어떤 시즌인가, 시장의 성격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깝게는 정부 정책이 은행과 관련된 부분이 발표가 되었어요. 예대 마진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보장해주는 톤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배당 성향과 관련된 부분을 확정해서 열어주겠다라는 뉘앙스까지 비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자, 은행주가 지금 예대 마진 부분에서 개선이 실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가깝게 3분기 실적 시즌 때 카카오뱅크의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은행이 비슷한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리스크 요인이 PF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ABCP라든지 그런 점을 매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임은 명백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다가오는 시즌이 배당과 관련된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 배당주 같은 경우도 물론 주가가 빠져 있을 때 같은 경우 시가 배당을 감안하면은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주식도 시기와 때, 타이밍 그게 필요한데 통계를 대입해 보면 과거의 통계겠죠. 그 통계를 대입을 해보면 배당주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매수를 하는 게 배당을 받는다는 감안까지 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수익이 좋았어요. 즉, 자, 시가 배당이 지금 우리 금융지주가 8%입니다. 그런데 12월 첫째 주에 매수를 했어요. 주가가 그 이전에 배당을 감안해서 8%가 만약에 떠요. 그러면 배당을 받지 않고 그때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8% 정도의 차익이 먼저 취득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배당 받고 배당락 맞으면은 어차피 그 시간 감안까지 하면은 8%의 수익이 아니라 더 떨어질 수 있는 점이거든요. 그 점을 대입해서 생각을 하시고 12월 첫째 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배당주 같은 경우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이벤트 구간이라는 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금융지주사 중에서 우리금융지주 골라봤고요. 목표 주가가 14,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연말 단기적으로 공략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봐요. 네, 배당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차익이 발생을 하면 기준으로 한 5%, 8% 이 정도 때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매도를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무턱대고 지금 구간 배당이 8% 있으니까 담아서 그냥 장투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당을 받는 뒤에 이면에 배당락이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배당을 기대해서 몰리는 수급에 그에 따른 상승을 우리는 수익으로 느껴보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금융지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보죠. 스코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넥도 약간 생소한 종목인데 제가 지금 찾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주가 14,450원 기록되고 있고요. 최근에 10월부터 주가가 바닥을 딛고 지금 회복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죠?
이거는 이제 스코넥이라고는 딱 어떤 기업이라고 뭐 메타버스로 엮여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 XR 관련이다라고 보시면 X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을 영위하네요. 근데 제일 쉬운 게 이제 우리가 그 뭐 XR 관련해서 기기 애플에서 출시하면 그 기기만 딸랑 있으면 뭘 할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깡통이잖아요. 게임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게임이 있든. 근데 그 관련해서 게임 관련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회사가 이제 국군 경찰서에다가 이제 이런 교육 훈련 납품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의 매출이 지금 아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소방 훈련을 하면 실제적으로 불을 끊어지만은 이런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XR 기기를 이용해서 요거를 할 수 있고요. 군대에서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훈련을 할 때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XR 기기를 사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국군에다가도 납품하고 경찰서, 소방서에도 지금 현재 올해 내에 납품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회사, 증강현실, 가상현실 훈련 프로그램 공급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관련주로 사실은 그 OLED 관련주나 여러 장비 회사들, 뭐 나무가라든가 상승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내용, 컨텐츠 그게 필요한 회사가 스코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상현실 제어 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보호회수 물량이 나왔다가 조정을 거치고 지금 현재 하락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상승 구간 충분히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잡으신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가에서 목표가를 2만 원까지 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2만 원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딱 보면은 지금 3천억이 넘지는 않습니다. 2,400억에서 50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2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를 만약 잡는다 그러면 13,000원 잡아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스코넥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목표주가 2만 원 함께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이성홍 이사의 공략주 바로 이어서 볼까요? 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는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이름으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치과 쪽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이 임플란트 기기 쪽이 좀 부진했던 게 중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쪽 시장이 열리고 여기에 진출한 단계 안에서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래 기계가 나가고 여기에 소모품이라든지 그러한 게 계속 연속해서 나가줘야지 실적이 확 들어오는데 그렇지 못했다 보니까 좀 한 단계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단계 안에서 레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의료 기기 업체예요. 우리가 뭐 보철을 할 때나 아니면은 뭐 치과 같은 경우 특정 뭐 치아 같은 경우가 조금 변형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스캔을 통해서 잡아내고 뭐 교정을 하거나 그런 그 기기를 판매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좀 딱 차별화가 되는 제품을 판매해야지 이게 잘 팔릴 거잖아요. 그쵸. 신제품이 레이 페이스라고 우리가 이 치아 같은 경우를 스캔을 하면 어떤 보철을 해야 되고 이 보철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제 마지막 그 보철 이후에 얼굴이 어떻게 자리 잡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기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판매가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예상되는 판매 대수대로 팔려 나간다고 하면은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용을 제해 보면 한 25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2,610억 원 수준입니다. 우리가 좀 너무 밸류에 대한 멀티플을 지금 낮게 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밸류를 준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한 시총 4천억 원대 중반까지는 갈 수 있어요. 내년에 300억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은 내년의 실적 같은 경우가 단계적으로 이 레이 페이스의 판매를 감안을 해서 올라오는지 여부를 계속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크게 손해볼 거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레이 목표 주가를 9월 고점 부근인 23,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4분기 실적까지는 3분기 수준의 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판매 단계가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 정도 실적의 톤을 확인하고는 뭐 짧게는 단기 고점을 한번 주가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매에 대한 톤이 내년에 예상된 거에 그 부분을 한 20% 정도 1분기에 보여준다면 주가는 바로 강하게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하단에 있는 내용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은 루트로닉입니다. 저 이 종목 궁금했거든요. 최근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사는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 연속 일수가 좀 거의 한 20거래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루트로닉은 뭐 저도 이제 사실 요즘에 이제 그 이쪽 의료 미용 기기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클래시스라든가 원텍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시면 올리지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뭔가 이름만 들었을 때 올리는 리프팅 관련된 리프팅이라고 하고 이제 고주파 치료기고요. 네. 그다음에 슈링크 뭐 이렇게 초음파 슈링크 뭐 그래서 그게 이제 클래시스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루트로닉이 있는데 루트로닉도 이제 시총이 이제 비슷한 제이시스 메디칼과 해서 이제 4대 뭐 이렇게 미용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이 회사는 뭐 저는 미국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애플 그 미국의 이제 대학을 나오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뭐 의료기기 관련이서는 아닌데 네. 하여튼 미국 이제 여기가 매출이 지금 매출 중에 거의 절반이 미국 매출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올해도 이제 2022년에 2,500억의 이제 영업이익이 470억 정도 예상이 되는 회사인데요. 네. 그의 절반이 거의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매출의 64%가 미국하고 북미하고 유럽입니다. 그에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라든가 이런 매출, 태국이라든가 이런 매출인데 여기는 거의 선진국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국내 레이저 의료기기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네. 이름은 딱히 어떤 제품의 이름은 없는데 지금 루트로닉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나가고 있고 시장 점유율 1위기도 하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경쟁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래시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단기로 슈링크라는 그 제품이 이제 1,100대, 유니버스가 1,100대 팔리면서 그러는데 이 회사는 어떤 제품이 아니고 전반적인 종목의 어떤 기기의 매출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본 리오프닝 관련 주로 해서 의료기기, 미용기기 관련 주가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다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 그러니까 화장품 주가 어제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의료기기, 미용기기 관련 주가 이제 상승 흐름을 나올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클래시스를 탑으로 보는데 저는 루트로닉과 그다음에 뭐 제이시스라든가 원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진그룹이 더 상승력이 충분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계속 제가 차트 보셨지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관들은 지금 현재 이제 그 75만 주 정도에서 변화는 없지만 외국인들이 역시 사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5천억 대다 보니까 의료기기 중에서도 작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금씩은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 이렇게 해서 상승을 흐름을 나올 것 같고요. 개인들이 올리기에는 좀 버거운 규모다 보니 그렇더라도 요즘에 추세가 형성되면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저는 25,000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좀 높게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실적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선점하고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7,000원 정도 잡아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트로닉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니까 저는 약간 재밌기도 합니다. 화장품, 뭔가 미용에 있어서 더 많은 신경을 쓴다라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함께 내용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이성훈 이사는 세방전지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세방전지, 과연 또 어떤 투자 포인트로 지금 관심 갖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는 제품에서 신사업이 더해질 때 네. 그러면 받고 있는 밸류가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가 차량용 축전지의 사업의 매출 비중이 75%예요. 그러면 네. 이 부분 차량용 축전지는 그냥 팔았다가 팔고 나서 소모되고 다시 또 사고 팔았다가 사고 이런 게 이 구조 같은 경우는 마진이 박하죠. 네. 이 구조 안에서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가 리튬 배터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1차 전지 단에서 2차 전지로 바뀔 수 있는 거죠. 3분기에 130억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이 구조 안에서 이제 실제 매출이 발생하면 이게 증설을 하면 그대로 매출에 이어지고 이제는 그 2차 전지 단의 소재 밸류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고요.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970억 원이에요. 우리가 비용을 감안해 보더라도 한 800원대 초반 정도의 이익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총이 6,300억 원이에요. 소재단 밸류 20배, 25배 받는다는 점을 대입해 보면 네. 지금 시총 같은 경우는 좀 아주 낮다.
라고 보이고요. 확인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제는 자회사 부분에서 실적이 올라오는 걸 자, 지금 그 매출액 톤에서 500억 넘어서는 1000억 넘어서는 허들 발생하면은 지금 주가에서는 뭐 편하게 한 2배 정도는 갈 수 있는 종목임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종목 세방전자에 대한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2,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현재 주가는 46,000원대 후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오래 넘겨서 중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중기적으로 보면은 가볍게 4월에 고점도 돌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렇다 8만 보니까 원대?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 회사의 포인트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고요. 가깝게는 매매로도 아주 편하게 빠져있는 주가 안에서 접근할 만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마지막 종목 볼 텐데요. 마지막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은 항공주 안에서 꼽아봤습니다. LCC 중에 제주항공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항공주 중에서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이제 제주항공은 일본 노선 매출의 20% 1위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대한항공 다음으로 이제 제주항공이 업계에서 2위고요. 그다음에 LCC 중에 1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LCC는 25대에서 비행기가 30대 정도인데 여기 50대가 넘어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2천억 정도의 이제 유상증자도 마쳤고요. 그러면서 재무적인 리스크도 벗어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 그 일본 노선이 지금 운항 재개를 시작하면서 가장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회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한 것도 있고 물론 증자 물량에 의해서 하락한 게 크지만은 이 상승 흐름을 나오고 있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지금 현재 영국에서 이제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항공주가 떴는데 그의 가장 수혜주가 뭐냐면 그 합병을 하면 조건은 뭐냐면 이제 둘이 합쳐지니까 이제 운항 노선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 그 가장 수혜주는 제주항공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노선도 알짜 국제 노선도 제주항공의 부가가 될 수 있는 노선 증가가 되는 그런 회사가 이제 제주항공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 조그만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애경이라는 중소기업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주도랑 약간 엮여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뭐 우리가 수혜 본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약간은 이제 증자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권이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리오프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은 아직은 잠재되어 있는 재료긴 하지만 일본 노선이 가장 점유율이 높은 제주 항공을 한번 매수를 하셔도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4%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와 더불어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매도를 했다가 지금 현재 다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여기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저는 11,000원까지도 매수를 가능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5,000원대 매물이 있기 때문에 15,000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9,000원 잡아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주항공을 이야기하면 저는 사실 우리 이성웅 이사가 추천했었던 파라다이스가 함께 떠오릅니다. 파라다이스가 지금 최근에 또 움직임이 좋잖아요. 지금 보니까 주가가 뭐 보합이었던 날도 있지만 6거래일째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고점이 보니까 박스권 상단이에요. 이번은 어떻게 좀 뚫어낼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까요? 전반적으로 좀 약간 여행주의 훈풍이 부는 것 같긴 한데. 네, 우리가 이제는 중국 같은 경우가 만약에 코로나가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관련주를 볼 게 아니라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3분기까지는 일본 쪽 실적이 포함이 된 거예요. 이제 중국 쪽 열리면은 그 일본 쪽 실적이 포함된 부분보다 1.5배 정도는 실적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고점의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주하면 또 떠오르는 파라다이스 이성웅 이사의 이전 공략주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10시에 전세역전 이 시간 6종목 확인해봤고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또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전세 역전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상 가족이 상봉한 느낌인데요.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 뵙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만큼 오늘도 힘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좋은 정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했던 중국의 코로나가 우리 증시에서는 오히려 반사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흐름이 다른 오늘입니다. 어제 전약 후강이었다면 오늘은 낙폭을 키워가는 중인데요. 오늘 새벽에 또 파월 연설이 조금 걱정되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다운입니다. 왜 다운이죠? 어차피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설이 어느 정도 제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0.75 정도 계속 미국에서 이제 금리 올리다가 이제 그런 빅스텝은 한 2번 정도는 충분하다, 뭐 그런 생각이 되고, 이제 금리 인상은 아마 0.5 정도가 맥시멈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0.25 정도밖에 안 올렸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빅스텝은 앞으로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있잖아요. 애플이 어제 2%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려면 애플을 봐야 됩니다. 세계 1위 시가총액이니까. 애플이 지금 중국 공장 시율 한 600만 대죠. 엄청난 양이죠. 이게 차질을 빚게끔 이게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중국 공장 시 때문에 이게 아이폰 생산이 한두 20만 대도 아니고 600만 대면 전 세계 수출한 양이거든요. 아이폰 14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산업들에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혼재세이지만 다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악재가 우리 시장까지도 여파를 미칠 것이다라고 시장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얼굴이 더 좋아지셨는데, 그런데 좋아진 게 얼굴뿐만이 아닙니다. 수익률 역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이 어제 무려 11% 오르더니 오늘도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저희 수익 더 챙기려면 어떻게 전략을 짜볼까요? 네. 지금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반짝하는 종목은 있지만은 거의 보니까 건설주에서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시장이 주도적인 거 아직까지는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그건 테마주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다가온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는 종목인 섹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종합기술은 사실 우리가 이제 편입하고 나서 좀 하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조정을. 그죠? 바닥권에서 그나마 샀는데 우리가 좀 조정 준 다음에 어제 한 20% 넘어가면서 지금 다시 이제 정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나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같은 이제 건설주, 중장비주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그냥 좀 하락하는 추세로 나옵니다. 근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떨어졌다가 한 번씩 신고가 내고 다시 신고가 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뭐 6.3%까지 수익이지만 뭐 1차가 한 9,500원 정도 되니까 충분히 오늘 이렇게 빼서 올리는 거 보니까 거래량 나오면서 충분히 우리가 1차 목표가 때 9,500원 뚫으면서 리뷰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신고가의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가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들은 비교적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태풍 속에서도 토실토실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 공개는 요즘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뭐 한 2.5조 정도 네옴시티 뭐 MOU를 체결했잖아요. 거기에 독점 공급한 회사를 한번 우리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는 7,120원에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한 3조가 넘는데 18,000원에서 거의 한 2배 정도 많이 갔는데, 서암기계공업은 아직 시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모듈러, 뭐 조립식 주택 등이나 다양한 부문에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이번에 국토부 1차관 이현재 1차관이 우크라이나 의회 제1부의장과 면담을 하면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에서도 또 올렉산드로 코르니에코 우크라이나 의회 1부장과 의원들 한 4명 정도 만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현대로템, 이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현대로템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 2.5조 정도, 2조 5천억이죠. 여기에 이제 MOU를 체결했는데, 바로 이 서암기계공업이 현대로템에 기여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기여 동력 장치를 독점 공급하면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서암기계공업이 앞으로 좀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 사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이제 좀 이게 좋은 재료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철도청,
우크르 잘리즘 입자죠. 잘리즘 입자가 현대로템 제조 인터시티 플러스 운행 노선을 확대하는데 지금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물자를 많이 나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열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열차를 통해서 많은 피난민이나 긴급 운송 물자도 나르고 되는데 여기에 또 현대로템이 우크라이나 관련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좀 테마가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량 수입했던 철도 차량용 기어를 국산화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해서 우리같이 수출한 나라에게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국내 최초로 국산하면서 현대로템에 철도용 기어 동력 장치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회사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어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 기어의 일본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매출이 확대가 되는데 이 산업용 로봇의 가장 중요한 게 기어죠. 그죠? 이게 상당히 정교한 움직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고객사들이 현대위아나 삼성테크니나 두산인프라코나 상당히 굵직굵직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주가 이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시작을 좀 했네요. 바닥권 좀 어느 정도 탈피했고요. 121선 구간이 지금 현재 한 7,000원대 되거든요. 121선 구간을 못 뚫다가 확 뚫어버렸잖아요. 뚫고 나서 거리랑 주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오늘 21선에서 정확히 걸쳐서 오늘 시장에서 걸쳐서 어제 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제가 8,500원 정도 제시하도록 8,500원 구간이면 이 구간이네요. 그러니까 2차 목표가는 제가 10,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서암기계공업이었습니다. 사실 앞선 소개해주신 건설주들도 이미 50% 넘는 수익을 달성했는데요. 그래서 서암기계공업은 이번에 2차 목표가 10,000원 달성하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